목요 집담의 어, 가장 마지막 그 40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우리 족부 족관절 파트고요. 대전성모병원에 있는 정재진 교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뭐 흔히들 뭐 응급실도 그렇고 외래도 그렇고 가끔씩 보는 그런 환자들이 것으로 생각하고 이 샬코 조인트, 샬코 다스로패지 이름은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실제로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 조금 막막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궁금증을 정대중 교수님께서 잘 해결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교수님 혹시 준비되셨으면 시작해 주십시오.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먼저 1년 동안 수고하신 박일중 위원장님하고 박호영 교수님 다시 한번 고생하셨고요. 이번에 마지막 샤콧 아스로페시에 대해서 진단, 치료, 그리고 이제 케이스 위주로 아마 잘 뭐 고전차 선생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전차 선생님들은 못 보신 경우도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간단하게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예전에 났던 문제인데 62세 당뇨 환자가 4주 전 경미한 손상을 당하고 좌측 족부 족관절의 부종 및 발적이 지속돼서 열감을 있으나 압통은 심하지 않았고 엑스레이에서 이제 전이가 심하지 않은 골절이 관찰이 되었다. 가장 가능성 있는 진단과 치료는 뭐 예전에는 뭐 매년 뭐 심심치 않게 출제가 됐습니다만 사실 이렇게 지면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진단을 찾기가 어렵진 않습니다. 당연히 신경통성 관절병증 그리고 어큐트 스테이지니까 뭐 토탈 컨택트 캐스트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실제로 환자를 보고 진단을 내리고 치료를 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글씨로 나와 있는 거 읽고 답 찾는 거는 쉬워서 그런지 최근에는 뭐 한 3, 4년에 한 번 정도 문제가 나는 것 같기는 한데요.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이렇게 환자를 봤을 때 진단을 내리고 놓치지 않는 진단 내리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케이스 먼저 보시면 45세 남자 환자고 투석하는 환자고 DM 뉴로패시가 있어서 제 외래 다니고 있던 환자인데 아마 몇 년 전에 주말에 이제 네프롤로지에서 급하다고 septic arthritis 같다고 급하게 컨설트 봐달라고 CRP 9점대는 올라가고 뭐 빨리 봐줘야 될 것 같다. 뭐 septic arthritis도 있겠다. 뭐 그래서 연락이 와서 가서 봤더니 환자가 담배 피러 나갔대요. 자리에 없대요. 그래서 아 이거는 뭐 급한 건 아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었고 역시 내과답게 MRI까지 싹 찍었는데 MRI는 뭐 아주 진단은 무섭게 붙여놨고요. 본 스캔도 찍었는데 뭐 OM이 의심이 되고 뭐 어쨌든 저쨌든 이랬다. 발은 이렇게 스웰링이 많이 있었던 상황이고요. 그래서 좀 지켜보자. 엑스레이 하고 지켜보고 디디지 마세요 하고 지켜봤더니 내과에서는 이거 왜 지켜보냐. IND라도 하고 뭐 당장 잘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했었는데 한 달. 이제 소프트티슈 스웨일링은 좀 보이죠. 보니 체인지는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고 2달 때 저 팔로우업을 했더니 이제 조금 뭐 눈치 빠르신 분들은 스웰링은 여전히 있고요. 이제 보니 체인지가 조금 있는 것 같고 역시 3달째부터는 이제 여러 가지 본 조인트가 이제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4달째 지내서 오스테올라이팅 레전이 더 심해지고 이제 이런 데 보면 사실은 약간 데브리인지 뉴본 포메이션인지 이런 게 생기기 시작하는 것 같고요. 네, 9개월째는 약간 이제 스웰링이 확실히 처음 사진보다는 많이 빠졌고 1년 지나니까 소프트 티슈는 다 스웰링 빠지고 본도 제법 리모델링이 많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이 케이스가 전형적인 뭐 샤코 조인트, 뉴로아스로패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진단을 내리자면 사실 명확하게 진단은 없지만 저도 책을 쭉 다 찾아봤는데 샤코 조인트는 이거다라고 보통의 질환처럼 진단이 나와 있지는 않고 대부분 감각신경병증을 가진 보덴 조인트 소프트 티슈를 모두 침범하는 프로그레시브 넌 인펙셔스 디스트럭티브 인플라머터리 프로세스를 가지는 과정을 가진 이제 조인트가 샤코 조인트다, 뉴로아스로패시다라고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했지만 뭐 본 조인트, 소프트티슈 모두가 다 녹아내리기 때문에 인스타빌리티가 당연히 생기게 되고 인스타빌리티가 생기면 디포미티가 생깁니다. 그래서 뼈가 여기저기 튀어나오게 돼서 그것 때문에 얼서레이션이 생기고
이 열서가 잘 매니지가 되면 좋은데 역시 인펙션이 되겠죠. 인펙션이 돼서 오래되면 OM으로까지 진행이 되겠고 결국은 뭐 50% 정도에서 앰퓨테이션까지 가게 되는 별로 예후가 좋지 않은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86년 프랑스 의사 샤콧이 매독 환자에서 뭐 뼈랑 관절이 다 녹아내리는 희한한 병이 있더라. 라고 샤콧이 이제 진단을 처음 하게 되겠고요. 패솔로지를 봤더니 덴스한 센서리 페리페랄 뉴로패시다. 그리고 당연히 우리나라나 현지국에서는 당뇨가 제일 흔한 원인 질환이겠습니다만 아직도 레프로시나 알코올리즘, 시필리스 뭐 여러 가지 질환이 있겠고 그래도 족부 영역에서는 당뇨 때문에 생기는 게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겠습니다. 당뇨 이완 기간이 10년 이상 되고 당연히 인슐린 디펜던트 DM에서 많겠고요. 약 30%에서 양측성을 보이기 때문에 항상 양측발을 같이 살펴보는 습관을 들여야 되고 보통 당뇨 오래되면 그리고 당뇨 환자 1%에서 샤코소로 진행된다라는 보고가 있는데 사실 대부분 간과되거나 잘못 진단되는 경우가 아주 높기 때문에 진단이 중요하고 뭐 생각보다 뭐 확실하게 진단되는 건 1%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생각보다는 더 많이 진단이 되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패소피지올 원인 왜 생기느냐, 패소피지올로지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는 아직도 명확한 여기는 없는데요. 보통 센서리가 떨어지니까 셀프 프로텍션이 그 소실이 돼서 뉴로 트라우마 세어리 자꾸 자극을 주니까 트라우마에 감각이 무뎌지니까 생긴다라는 건 잘 알고 계시겠고 이외에도 그 자율신경의 변성이 생겨서 혈관 조절 기능이 소실돼서 샤코다스로페시는 정상보다 혈류가 증가한다. 그래서 골 흡수과 골 용해가 발생을 한다. 이제 이런 뉴로바스큘라 세어리도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샤콧에서 뭐 비스포스포네이트를 쓰면 조금 더 효과가 있다라는 뭐 그런 보고도 있고 이 외에도 이제 요즘에 최고 문자 생물학적인 레벨에서도 새로운 이론들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정확한 패소피지올로지가 밝혀지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내추럴 히스토리를 아셔야 되는데 내가 뭐 스테이지 외우고 이런 거 아주 별로 재능도 없고 안 좋아하는데 이거는 그 디지즈 코스와 그리고 요 스테이지에 따라서 치료 방침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적어도 에이션 홀츠 스테이지를 좀 알아놓고 계시고 그리고 환자를 진단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진단과 동시에 스테이지를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는 이제 치료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 스테이지 1, 2, 3로 나누는데요. 보통은 뭐 이렇게 디벨롭먼트, 프래그멘테이션, 퀄레센트, 리컨스트럭션, 컨솔리데이션 이렇게 나누긴 하지만 어큐트, 서브 어큐트, 크로닉으로도 이렇게 스테이지 구분을 하게 되겠습니다. 스테이지 1은 임상적, 방사능학적 다 잘 알아놓고 엑스레이 보고도 스테이지를 구분하실 줄 알아야 되는데요. 인펙션하고 똑같습니다. 붓고 열나고 뭐 스웰링이 있고 인펙션과 감별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는데 조인트에서 본 데브리들이 있고 뭐 서브콘드랄 본 뭐, 조인트 다 프래그멘테이션, 디스로케이션, 서브룩시션 다 녹아내리는 어큐트 스테이지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요 스테이지가 지나게 되면 붓고 아프고 열나고 이런 것들이 조금 잦아들게 되고 데브리들이 없어지면서 뉴본 포메이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서브어큐트 스테이지를 지나면 또 이 뼈가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또 리모델링까지도 되는 컨솔리데이션 크로닉 스테이지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테이지 1, 2, 3를 좀 잘 알아놓고 계시면 알아놓는 게 중요하겠고요. 최근에는 여기에 이제 추가로 스테이지 0기를 더 추가를 하게 되는데요. 조기 진단의 치료, 조기에 진단을 해서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뭐 엑스레이로는 별 변화 없습니다. 엑스레이로 별 변화는 없지만 임상적으로 의심이 된다 그러면 스테이지 0기로 샤콧에 준해서 치료를 빨리 시작해라. 이런 의미로 스테이지 연기도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환자를 보시면 엑스레이에서 별 변화 없겠지만 소프트티슈 스웰링 임상적으로 되니까 여기 스테이지 1 되겠고요. 여기도 스테이지 1 계속 되다가 여기부터 이제 막 녹아내리기 시작하니까 첫 달, 두 달 전 스테이지 0이 되겠고요. 여기서는 이제 스테이지, 어큐트 스테이지, 디벨롭먼트를 쭉 녹아내리다가 요거는 아마 본 데브리로 보시는 게 맞겠고
석 달, 넉 달 넘어가면서 이제 이게 뉴본 포메이션이 되고 소프티슈 스웰링이 줄어드니까 서브어큐트 스테이지를 지나서 이제 소프티슈 다 빠지고 리모델링이 약간 됐죠. 그래서 요거를 크로닉 스테이지로 보시면 되는데 어큐트 스테이지에서 크로닉 스테이지 이 환자는 거의 뭐 1년 가까이 끌어왔는데 이제 하다 보니 환자들이 별로 특징적으로 페인이 별로 없기 때문에 웨이트 베어링 안 하고 제일 목표는 나중에 나오겠지만 디포미티 없이 크로닉 스테이지로 끌고 가는 건데 결국은 이렇게 대부분 미드풋에 발생한 경우는 리커버텀 디포미티를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분류법으로는 위치에 따라서 타입 1은 미드풋, 타입 2는 하인드풋, 타입 3는 이제 앵클 조인트를 침범을 하게 되는데 뒤쪽으로 갈수록 치료가 어렵고 아무래도 언스테이블 하니까 예후가 더 나쁘게 되겠고 환자도 마찬가지로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칼카네우스에 샤콧이 생긴 환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어큐트 스테이지라고 생각해서 저도 끝까지 버텼는데 사실은 언스테이블해서 환자가 버틸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시 마지막에 리컨스트럭션 해 주었던 칼카네우스 환자고요. 어쨌든 뭐 패소고노믹한 진단 방법은 없습니다. 요 검사를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면 샤콧이다라고 하는 게 없고 어쨌든 자세한 히스토리 테이킹이 가장 중요하겠고 의심을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어큐트 스테이지는 스웰링, 이데마 그렇기 때문에 뭐 인펙션과 감별을 할 수 없고 감별을 할 수 있는 팁이 있다면 디펜던트 루버라고 다리를 2분 정도 올려놓으면 스웰링의 내가 빠지는 인펙션이 있으면 계속 아프겠죠. 그리고 페인이 또 하나의 중요한 감별 경과가 되겠고 아무래도 바스큘라리티가 좋기 때문에 체온이 반대쪽에 비해서 조금 더 오큐트 스테이지에는 올라가 열감을 더 느끼는 것으로 하겠고 제일 중요한 건 페인이 뭐 꼭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페인이 심하지 않다라는 거가 중요한 감별 포인트가 되겠고요. 30%에서 양측성이 있기 때문에 반대쪽도 항상 검사를 해야 되고 결국은 디포미티가 없이 넘어가는 거로 되기 때문에 스웨링이나 이런 거 여부를 잘 관리를 하셔야겠습니다. 하여튼 치료하는 제일 큰 문제는 어큐트 스테이지에서 막 녹아내릴 때 말 안 듣고 환자들이 막 지내게 되면 디포미티가 발생을 해서 본인 프라미언스가 발생을 하고 인스테빌리티가 발생을 하는 게 문제인데 그래서 결국은 치료의 목표는 연부 조직 및 궤양의 디포미티 발생을 방지하는 거고 최소한의 변형으로 3기로 치유를 유도하는 거고 발이 항상 그렇지만 페일리스 안테그레이드 플랜티그레이드 풋을 만드는 게 치료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어큐트 스테이지는 막 다 녹아내리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리덕션 하기도 픽세이션 하기도 어렵고 인펙션 위험도 굉장히 높고 그 분리압의 빈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뭐 가능하면 뭐 무조건은 아니겠습니다만 컨서버티브 트리트먼트를 먼저 시도하는 게 그 치료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급성기에는 고정 및 이모빌라이제이션 앤 논웨이트 베어링 하게 되겠고요. 그래서 보통은 이런 토탈 컨택 캐스트를 하게 됩니다. 보통은 1, 2주 간격으로 꼭 체인지하면서 다른 이런 뭐 얼서가 생기는지 꼭 확인을 해야 되겠고요. 보통은 사람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만 급성기는 한 3개월 이상 정도 유지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 3개월을 어떻게 말 잘 안 듣는 환자를 논웨이트 베어링 시키면서 디포미티 없이 서브어큐트 크로닉으로 넘기느냐가 치료의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급성기가 끝나는 사인이 되고 그럼 이때 불편한 이거보다는 브레이스 하는 게 어떠냐 얘기할 수 있겠지만 에데마 컨트롤이 효과적이지 않고 오히려 브레이스가 고정력이 떨어져서 조금 더 얼서나 다른 스크래치 운동가 잘 생기기 때문에 추천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급성기로 넘어가면 이제 빠지고 그래서 이제 보조기를 할 수가 있겠고 여러 가지 보조기가 살 수가 있겠고 크로닉으로 넘어갔는데 뭐 본이 프로미네 남거나 디포미티가 남으면 그때는 보통 깔창을 통해서 치료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깔창이나 보존적 치료에도 디포미티가 남아서 결국은 얼서가 생기고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이제 보통은 수술적 처치를 하게 되는데요. 가능하면 수술을 안 하는 게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수술을 할 경우에는 보통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최소한으로 튀어나온 것만 깎아주는 엑소스텍톰이나 디포미티가 너무 심할 때는 어떤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제 아스로데시스 시켜서 프란티그레이드 풋을 만드는 방법을 시행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아까 본 것 같이 리커버텀 디포미티가 제일 많이 생기는데요. 그래서 그냥 튀어나온 것만 깎아주는 최소한의 수술로 시행을 하는 게 사실은 제일 효과적이겠고요. 그리고 나머지 디포미티에 대해서는 깔창을 치료하는 게 좋겠고 안 되면은 뭐
아스로데시스를 해야 되는데 이게 어큐트 스테이지에는 뭐 거의 대부분 안 하는 게 정답이고 일반적으로 3기까지 연기를 해야 되는데 뭐 불안정성이 심한 경우에는 조기 수술도 고려를 합니다만 이때는 아주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내고정, 외고정 본인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통해서 고정 방법을 통해서 든든한 고정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수술하거나 팔로우업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샤콧이 워낙 안 붓고 논유니언 분리업이 많기 때문에 이모빌라이제이션 기간도 보통 환자들의 2배, 논 웨이트 베어링 기간도 2배, 외래 방문도 2배 더 자주. 그래서 보통은 이제 치료나 팔로우업의 원칙이 룰 오브 더블이라고 그래서 정상 환자들보다는 2배 이상 더 세심하게 잘 추시를 해 주어야 됩니다. 케이스 몇 개 보시겠습니다. 47세 여자 환자고요. 뭐 얼서로 이제 이 상태로 제 외래 이렇게 걸어 들어왔어요. 웨이트 베어링 사진 찍어 보면 별 통증도 없고. 그래서 그 전 사진 좀 갖고 와 보세요. 그랬더니 처음엔 요랬대요. 캐스트 스프레인으로. 근데 사실 이때부터도 사실 문제가 있죠. 보통 저희가 보는 프랙처랑은 좀 다른 패턴인데, 근데 이것도 스프레인으로 진단한 것도 사실은 조금 의심스럽고, 그래서 디포미티가 너무 심해서 제가 아주 초창기에 시행했던 케이스인데 뭐 용감하게 열심히 이제 퓨전을 했습니다. 퓨전 했는데 4개월 지나서 얼추 붙는가 싶더니 또 이제 CRP 올라가고 열나고 그래서 또 뜯어내고 또 하고 뭐 여러 번 했는데 여전히 안 붙고 인펙션 컨트롤도 안 되고 그래서 결국은 BK까지 갔던 뭐 좀 아픈 기억이 있는 환자고요. 이것도 똑같은 비슷한 환자인데 이 상태로 골절이 진행된다고 전원을 왔는데 예. 뭐 그 전 사진 갖고 와 보세요. 그랬더니 이 상태예요. 이 상태면 사실 이 사진 보고도 좀 의심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어큐트 스테이지를 뭐 캐스트하고 보조기로 버텼는데 너무 언스테이블하죠. 그래서 내고정, 외고정 있는 거 다 동원해서 고정을 했는데 뭐 몇 번의 시행착오를 거치고 다행히 이 사람은 잘 유니언이 됐습니다. 이거는 얼마 전에 제가 하고 대전 선생님들 알겠는데 투석하고 허리 문제로 모터그레이드 3로 페인도 별로 없고 워커 보행하던 환자가 화장실을 갔다 살짝 넘어졌는데 이렇게 와장창 깨져서 왔더라고요. 골절도 골절인데 이제 이렇게 이미 뉴본 포메이션도 생겨서 이거는 뭐 샤콧에 준해서 치료를 하자. 뭐 즉 얘기하면 샤콧 스테이지 0 될 수도 있겠다. 이거 CT 찍어봤더니 다 부서져서 제대로 된 골절 치료하기가 어렵겠다. 그리고 어차피 스테이지 워커 보행 하던 사람이라서 아예 프라이머리 퓨전 이렇게 시행했던 환자입니다. 환자는 아마 오늘 저기 홈페이지에 퀴즈를 냈던 환자였는데요. 발끝이 계속 아프다고 왔는데 내성발톱 수술을 했는데 그 이후에 뭐 고름은 안 나오는데 계속 아프다고. 괜찮습니다 하고 이제 외래 돌려보냈더니 그 사람이 당 조절이 잘 안 돼서 여기 내분비내과에 입원을 했는데 계속 발이 붓는다고 사진 찍어서 이렇게 컨설트 왔더라고요. 이거는 샤콧이겠네요. 뭐 이런 환자를 늘 봤으니까. 그래서 뭐 MRI까지 다 찍어서 뭐 이렇게 쭉 아이 뭐 신경 쓰지 마시고 볼게요. 그래서 3개월 역시 계속 샤콧 진행되고 있어요. 디디지 마세요. 이렇게 했는데 근데 아무래도 이 환자는 좀 틀린 거예요. 페인이 있더라고요. MRI 다시 뒤져봤더니 이제 이쪽에 플럭추에이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의심이 되고 페인도 좀 생각보다는 심하고 그래서 뭐 데브리만 하고 바이옵시 냈더니 이 환자는 또 특이하게 MDR TB가 나온 환자입니다. 그래서 뭐 샤콧 이겠거니 하지 말고 조금이라도 의심이스러우면 바로 특히 이제 페인이 심하거나 이렇게 플럭추에이션이 있으면 IND 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마무리하면 어쨌든 진단이 가장 중요하겠는데요. 감각신경의 이상이 있는 당뇨 환자에서 국소혈관 부족이 심하면서 통증이 심하지 않고 전신 감염의 증상이 없는 경우 의심이 제일 중요하고 의심을 해서 항상 의심을 해야겠고요. 진단을 하면 아이센홀드 스테이지를 파악을 하고 그 스테이지에 따라서 치료를 하겠습니다. 치료 목표는 정상발로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신발을 신을 수 있는 안정화된 플란티글레이드 풋 그리고 궤양을 막고 조부 변형을 최소화하는 게 치료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팔로우업 수술할 때는 룰 오브 더블을 명심하셔서 진단을 놓치지 말고 치료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교수님 강의 감사드립니다. 그 박일준 교수님께서 여기 채팅창에 말씀 주시긴 했는데요. 20분에 그 네네. 보직자 미팅이 있으시다고 네. 네, 그 글을 남겨주고 나가셔가지고요. 마무리는 제가 네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혹시 그 전공의 쌤들이나 아니면은 여기 들어오신 다른 병원의 스태프쌤들 계신데 코멘트나 아니면은 뭐 질문 있으시면은 지금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지종훈 교수님께서도 아마 들어오신 것 같고. 그러면 질문 준비하는 동안 제가 보면서 몇 가지 샤코 조인트 너무 무서운 것 같은데요, 교수님. 그 자주 이 환자들이 뭐 외래 보시다 보면 뭐 정확한 인시던스는 조금 뭐 그렇더라도 뭐 자주 오는 편인가요? 그 제가 족부를 안 한 지는 이제 네. 너무 오래돼서 궁금하기도 하고. 네, 네. 아까 뭐 슬라이드 보시면 당뇨 환자의 1%에서 당뇨 환자 1%요? 당뇨 환자의 1%가 샤코스로 간다라고 이제 러프하게 하는데요. 네. 저는 뭐 아시겠지만 환자의 절반이 골절이고 절반이 당뇨 환자라 그런지 뭐 네. 병원 와보신 분은 알겠지만 생각보다 많이 있고요. 뭐 몇 명 신환도 네. 발 아프다고 류마티스 내과 다니다가 온 사람도 있고 뭐 음, 류마티스에서 이미 다 조인트 망가졌는데 그냥 류마티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치료하다가 도저히 안 돼서 온 샤코도 있고 뭐 생각보다는 저는 당뇨 환자가 요새 많잖아요. 당뇨 환자의 네네. 1%는 확실히 더 되는 그런 것 같고 어디 뭐 여기는 제가 안 넣었는데 네. 특히 그 DM 폴리뉴로패시 있는 환자들 많잖아요. 예, 예. DM 폴리뉴로패시가 있으면 뭐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한 10%까지도 오래되면 올라가는 것 네네네. 같고 어떤 통계에서는 당뇨 환자 해봤더니 당뇨 환자의 40%가 결국은 DM 폴리뉴로패시 생기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점점 인시던스가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네요, 있습니다. 교수님. 그 2년차 여의도 성모병원에 2년차 김승효 선생님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그 제가 봤던 샤코 아스로패시 환자들 중 프랙처 발생했을 경우 수술이 필요한 케이스에서 우선은 이제 익스터널 픽세이션을 적용하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 교수님께서는 인터널 픽세이션을 시행하시는지도 여쭤봤고요. 언제 익스터널 픽세이션을 고려하는지 궁금합니다라고 네.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진짜 샤콧은 진짜로 잘 안 붙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아까도 프랙처에서 프라이머리 퓨전한 것도 보여드렸지만 어쨌든 가능한 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본그라프트도 하고 해야 되는데 사실 1번이 익스터널 픽세이션이 아니고요. 1번은 무조건 인터널 픽세이션을 먼저 해야죠. 그래서 인터널 픽세이션을 하고 본그라프트까지도 하고 그래도 스타빌리티가 보장을 못하겠다. 그러면 이제 익스터널 픽세이터도 같이 하죠. 그래서 뭐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둘 다 하는데 저는 익스터널 픽세이션 워낙 별로 안 좋아해서 인터널 픽세이션 본그라프트 1번으로 하고 그래도 이거는 스타빌리티가 자신이 없다. 그럴 때 뭐 일시적으로 한 달이나 6주 정도 익스터널 픽세이션을 더 추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교수님 본그라프트 하실 때는 그냥 알로본 쓰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오토본을 쓰시나요? 아니요, 알로본 안 되는 것 같아요. 오토본 아, 가능하면 오토본 알로본은 가능한 오토본을 그러니까 펠비스에서 그냥 띄어서 하시는 AS에서 네. 뭐 앵클은 뭐 디포미티가 큰 경우도 있지만 많이 네. 필요한 경우가 없어서 뭐 어쩔 수 없을 경우에는 뭐 알로본 쓰기도 합니다만 가능하면 네, 무조건 잘 붙는 쪽으로 유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질문 준비할 동안 그 에큐트 스테이지에서 그 감염하고 감별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아까처럼 뭐 임상적으로도 그 감별이 될 것 같은데 혹시 뭐 랩이나 이런 걸로도 GDX를 할 수가 있나요? 샤코 조인트에서 CRP가 좀 오르는 경향이 있나요, 교수님? CRP도 오르죠. 오르는데 음, 생각보다 막 고름이 펄펄 날 것 같이 막 땡땡 부어 있는데 환자는 얼굴은 편안하고 랩은 음, 올라는 가는데 뭐 CRP
4, 5 정도까지밖에 안 올라가고 뭐 그게 진단의 클루는 될 수 있는데 네. 패스고노믹한 방법은 없고 그냥 종합적으로 환자 관상이랑 이런 걸 여러 파악해서 가지 그게 조금 더 임상적으로 더 어려운 것 그게 같아요. 예, 그게 더 중요하시군요. 중요해서. 그래서 이제 스테이지 연기가 요새 최근에 새로 만들어졌는데 의심이 되면 뭐 무조건 해야 되고 뭐 가우트도 그렇고 뭐 샤콧도 그렇고 내과에서 자꾸 정형외과에 의존을 하는 게 이제 네. 이게 진짜 septic arthritis나 압세스가 있으면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데 네. 정말 마음 편하게 이거 샤콧 맞아요. 그냥 기다리세요. 하기가 쉽지가 네. 않고 저도 아까 이번에 퀴즈 낸 케이스. 거가 그냥 샷컷 맞아요 했다가 그냥 TB로 나온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또 TB는 또 증상이 별로 심하지 않으니까 또 샷컷이랑 맞습니다. 감별하기가 또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그럼 경우가 스테이지 있으니까 0, 그럼 스테이지 0기 뭐 1기 이때 MRI를 찍어보는 게 많은 도움이 좀 되는 건가요, 교수님? 저는 별로 도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정말요? 그것도 문제고요. 예. 방법이 쉽지가 않네. 그래서 예, 그래서 그러면 항상 루틴으로 찍진 의심하는 게 않아요. 루틴으로 저는 별로 잘 안 찍습니다. 선생님들은 음, 항상 찍고 뭐 본스캔까지 다 하시는데 네. 더 혼란만 가중이 되더라고요. 음, 네. 그래서 그럼 네. 페인이 저는 개인적으로 디펜던트 루버라는 페인이. 방법 했지만 역시 음, 페인이 뭐 그렇다고 뭐 안 아픈 사람은 없지만 네. 인펙션 있을 때 굉장히 아프거든요. 뭐 핸드도 음, 그렇겠지만 인펙션 있으면 아픈데 인펙션의 정도보다는 통증이 심하지 않다 그러면은 샷컷을 항상 의심을 해봐야 되고 내가 봤던 것보다는 통증이 심하다 그러면 인펙션 쪽으로 음, 더 페이버하게 의심을 해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아마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의정부 성모병원 3년차 이관수입니다.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강의에서는 발목에 샷pot이 있을 때 캐스트를 보통 시행한다고 들었는데 발목 쪽에 골절이 있을 때는 캐스트보다는 적극적인 인터널 픽세이션을 시행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지 네. 뭐 묻습니다. 이렇게 뭐 발목, 발 발목. 위치보다는 뭐 항상 골절이든 뭐든 뭐 정형외과는 마찬가지죠. 언스테이블 하면 얼리 픽세이션 하는 게 맞고요. 이게 캐스트로 스테이빌리티를 유지할 수 있겠다. 환자한테 뭐 디디지 마세요 해서 환자가 말을 잘 듣겠고 스테이빌리티가 유지된다 그러면 어큐 스테이지는 무조건 보존적 치료로 이제 넘기는 게 좋겠고요. 근데 사실 미드풋의 골절이든 샷컷이든 캐스트하고 뒤꿈치로 살짝 디디라 그러면 유지가 됩니다. 근데 앵클 조인트가 언스테이블하면 이거는 사실은 보존적 치료로 환자한테 디디지 마세요 하는데 별로 안 아프니까 환자들 말 잘 안 듣거든요. 잘 가기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모든 원칙은 언스테이블하면 뭐 조기에라도 픽세이션 해주는 게 맞겠고요. 그냥 컨서버티브 캐스트로 끌고 갈 수 있으면 가능하면 끌고 갈 수 있는 게 더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때도 이니셜리 인터널 픽세이션 하신다면 본그래프트 하는 것을 추천을 하시나요, 교수님? 만약에 샤코시 있다 초반에 그러면 샤키 할 의심 수 있으면 할 수 음, 있으면 프라이머리라도 본그래프트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뭐 다른 교수님들 코멘트 따로 없으시면은 시간이 다 돼서 이제 2022년에 시작한 저기 목요 집담회는 이제 여기서 마지막 강의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마무리해주신 정재준 교수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참석해주신 여러 교수님들, 우리 전공 선생님들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네.